옛날 옛적에 피부 관리는 외부에서 시작한다고 믿었던 시대가 있었다. 다양한 화장품과 스킨케어 제품들이 시장에 넘쳐났고 모두 각자의 방법대로 피부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한 작은 마을에서는 외모보다 건강을 중시하는 다른 접근을 연구하고 있었다. 마을의 중심에는 아일린이라는 이름의 똑똑한 젊은 여성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허브와 자연 식물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현명한 할머니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아일린은 할머니의 지혜를 받아들이면서 피부 건강이 단순히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피부도 신체의 일부분이고 따라서 우리의 식습관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세웠다. 그렇게 아일린은 내부에서 시작하는 뷰티 케어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아일린은 매일 아침 과일과 채소로 가득한 조식으로 그녀의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는 선택한 이 음식들이 섬유질과 비타민 그리고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우리 신체의 노화를 늦추고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었다. 특히 그녀는 자주 토마토를 먹었는데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어 피부의 자외선 손상을 줄여준다고 알려져 있었다. 점심 음식으로 아일린은 항상 녹색 잎채소와 고단백 식품을 섭취했다. 예를 들어 시금치, 샐러드와 그릴드 치킨을 먹으면서 철분과 아연, 비타민 A 등 피부 재생에 좋은 영양소를 섭취했다. 그녀는 건강한 세포는 좋은 영양에서 온다는 자신의 철학을 실천에 옮겼다. 저녁 시간에는 다양한 곡물과 콩류로 만든 식단을 중심으로 했다. 예를 들어 렌틸콩 수프나 현미와 퀴노아로 만든 요리를 즐겼다. 이런 식단은 신체의 소화 기능을 도와주고 불필요한 독소를 제거하여 깨끗한 피부와 신체를 유지하는 데 일조했다. 아일린의 이런 식단은 단지 영양소뿐만 아니라 물의 충분한 섭취와 결합되었다. 그녀는 매일 최대한 많은 물을 마셔 신체의 수분 균형을 맞췄다. 몸이 충분한 수분을 유지할 때 피부는 자연스럽게 촉촉해지고 건강하게 빛났다. 이런 식단을 따른 지 몇 개월 후 아일린의 피부는 이전보다 더 밝고 매끄러워졌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에게 비법을 물었고 아일린은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식단과 생활 방식을 공유했다. 친구들은 차례로 아일린의 식단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들 역시 피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아일린과 그녀의 친구들은 소비 방법을 외부에서 내부로 바꾸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갖게 되었다. 그들은 점차 뷰티 케어란 단순히 외부 요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 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건강한 피부와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결국 최고의 뷰티 케어는 몸의 내부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두 번째 이야기.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던 소녀 소연이는 평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녀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도 중요했지만 부모님이 말씀하신 전통적인 건강관리법에 대해서도 큰 흥미를 느꼈다. 특히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며 다양한 책과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하루는 도서관에서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견했다. 그 책은 생각보다 두꺼웠고 최신 연구 결과와 전통적인 건강 비결이 잘 어우러져 있었다. 소연이는 그 책을 집으로 가지고 돌아와 탐독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관심을 끈 것은 규칙적인 수면의 중요성이었다. 책에서는 수면이 부족하면 체내의 면역세포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감염에 취약하게 된다고 말했다. 소연이는 이를 바탕으로 매일 밤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는 규칙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점차 일상의 일부분이 되어갔다. 그 다음은 식습관이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연이는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려고 노력했고 패스트푸드는 최대한 피하려고 했다. 특히 마늘과 생강은 그녀의 식단에서 자주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항균 작용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고 책에서 제시한 내용이었다. 또한 운동의 중요성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책에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면역세포의 순환을 도와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줘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소연이는 학교가 끝난 후 집 근처 공원에서 조깅을 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가지기로 결심했다. 사회적 유대 관계 역시 면역력에 큰 영향을 준다는 챕터를 읽으며 소연이는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다시금 느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가 스트레스를 낮추고 이는 곧 면역 체계 강화로 이어진다고 했다. 소연이는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선시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지난 챕터들만큼 중요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소연이는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도 배워보기로 했다.
이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점차 집중과 평화로운 마음가짐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몇 달이 지나자 소연이는 자신의 변화된 생활 습관이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었고 전보다 활력이 넘쳤다. 무엇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건강의 기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친구들과 나누기로 했다. 소연이의 이야기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그녀가 공유한 팁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귀중한 지침이 되었다. 그 이후로도 소연이는 면역력 강화에 대한 연구를 멈추지 않았다. 건강한 생활을 통해 더욱 강력한 방어 체계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녀의 열정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소연이는 그녀의 건강할 수 있었던 비법들을 널리 전파하며 마을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지지를 받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의 물의 중요성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단다.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목이 마를 때에만 물을 마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어. 하지만 어느 날 이 작은 마을의 먼 곳을 여행하던 여행자가 도착했지. 그는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며 얻은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 이 여행자가 물의 중요성에 대해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어. 여행자는 마을 중앙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어. 그는 물이 인간의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했어. 여러분, 물은 신체의 많은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우리 몸의 약 6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물은 우리 신체의 세포, 기관,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게 해주며 소화를 돕고 체온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인상을 받았어. 그는 계속해서 말했어. 하루에 마셔야 할 물의 양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은 하루에 8잔에서 10잔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체중, 활동량, 그리고 날씨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서 그에게 물었어. 그렇다면 하루에 정해진 양을 정확히 마셔야 하나요? 여행자는 웃으며 답했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목마름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마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한다거나 더운 날씨에 있을 경우에는 더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또한 카페인이나 알코올 음료를 많이 섭취할 때도 추가적인 물 섭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의 말에 감명을 받은 마을 사람들은 그의 조언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어.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서로가 얼마나 물을 마셨는지 묻기도 하고 물병을 들고 다니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지. 그 결과 그들의 건강은 놀랍도록 좋아지고 병에 덜 걸리게 되었단다. 이처럼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어. 그리고 그 중요성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사람들이 물을 잘 마시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기여하고 있단다. 물은 여전히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으며 우리 삶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 이러한 깨달음 덕에 마을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먼 훗날에도 전해지게 되었단다. 네 번째 이야기, 당뇨병을 진단받고 난 후 영선 씨는 처음에는 그저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가족력도 없었고 건강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인생이 크게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그는 차분히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영선 씨가 당뇨병 관리를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시작한 5가지 습관을 통해 어떻게 건강한 삶을 되찾아가는지를 그려봅니다. 첫 번째 습관은 균형 잡힌 식단이었습니다. 영선 씨는 자신의 식사 패턴을 완전히 재조명하여 완전히 새롭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불규칙한 외식과 과식을 멀리하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그리고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식단을 구성했습니다. 잡채나 김밥처럼 전통적인 한국 음식도 건강하게 변형하여 직접 만들어 먹었고 무엇보다 먹을 때는 항상 혈당 수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양을 조절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습관이 점차 몸에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건강의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던 영선 씨였지만 당뇨병 관리에 있어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면서 작지만 꾸준한 노력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 근처 공원을 1시간씩 걷고 주말에는 수영장에서 여유롭게 수영을 즐겼습니다. 운동 후에는 기분도 좋아지고 혈당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느낌을 받으며 자신의 몸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선 씨는 자신의 수면 패턴이 매우 불규칙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전자기기를 잠자기 전 멀리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명상과 같은 이완 기법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요소지만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선 씨는 스트레스가 심할 때마다 깊은 호흡법을 사용하거나 짧게라도 시간을 내어 독서와 같은 취미 활동을 즐겼습니다. 특히 고양이를 키우며 반려동물과 교감하는 시간이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빼놓지 않고 챙겼습니다. 당뇨병은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인 질병이기에 영선 씨는 정기적으로 내과에 방문하여 당화혈색소, 혈압, 콜레스테롤 등을 체크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었고 의사와의 면담을 통해 새로운 건강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영선 씨는 이러한 5가지 습관을 꾸준히 지켜나가면서 건강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됨을 느꼈습니다. 당초 당뇨병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졌지만 오히려 자신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경험을 나누며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전파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언제 어디서든 건강 관리가 필수적임을 일깨워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